우리가 이제 어제 배웠던 내용이 이제 표본을 뽑아왔을 때 모평균과 모표준편차로부터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 분산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을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었어요. 그래서 잠깐 이제 복습을 해보도록 한다면, 여기에서 이제 모집단 이렇게 있고 여기에 그 모집단을 전체 다 조사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일부인 표본을 뽑아와서 우리가 표본을 살펴본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표본 속에 들어있는 것들의 평균을 표본 평균 x 바다라고 얘기를 한다 했어요. 모평균의 평균을 m, 그 다음에 분산을 시그마 제곱, 그 다음에 표준편차를 시그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 m, 그 다음에 뽑아오는 개수가 이제 n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표본 평균의 그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이 놈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구하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었습니다. 70번 문제 보면은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라고 이제 문제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모집단에서의 뭘 구해야 되냐면 평균, 그 다음에 모집단에서의 분산, 그 다음에 모집단에서의 표준편차를 구해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크기가 5인 표본을 추출했다라고 얘기한 거로부터 우리가 n은 5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주어진 이 확률 분포 표로부터 우리가 모집단에서의 평균을 이렇게 곱하고 더하면 되잖아요. 그쵸? 평균이 25다, 그 다음에 모집단에서의 분산이 125다라고 하는 것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표본 평균의 평균 이 x바죠. 이 x바는 여기 모집단에서의 평균과 같아야 되니까 25가 되며,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 v x바는 여기는 요 새끼의 n분의 시그마 제곱과 같아야 되므로 5분의 125 해주면은 25다라고 구해줄 수 있습니다. 뭐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쵸? 우리가 뽑은 표본 5개의 평균의 평균, 우리가 뽑은 표본 5개의 평균의 분산을 각각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고, 이 7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이제 쉬운 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걸로 시험 문제가 등장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자, 개념 58을 보도록 하시면, 이제 우리가 모집단에서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모집단에서도 n 평균 컴마 분산이 존재를 했잖아요. 우리가 그 속에서 이제 뽑아온 것을 표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표본에서의 뭘 찾을 거냐면 정규분포를 찾을 겁니다. 정규분포. 근데 내가 이제 여러분들 보고 이름으로, 그러니까 의미로, 숫자의 그 위치에 있는 것의 의미로 암기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n의 앞에 있는 건 평균이고 이 n의 뒤에 있는 건 분산이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찾았던 표본의 평균은 모평균과 똑같아야 되니까 m이고, 표본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뽑는 것의 개수만큼 산포도는 작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바로 분산 위치에 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설명을 보면은 모집단이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면 x바, 표본 평균 x바에는 정규분포 m,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모집단의 정규분포로부터 표본 평균의 정규분포를 찾아내는 게 이제 연습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가 아닐 때, 정규분포가 아니란 얘기는 이제 이항분포란 얘기고요. 셀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모집단에서는 b를 받았을 때, b, n, p를 받았을 때에도 근사적으로 n이 충분히 큰다면, 우리가 표본을 충분히 많이 뽑는다면은 표본 평균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찾아줄 수가 있을 거고. 밑에 있는 개념 체크를 보도록 하시면, n 200,40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라고 얘기했으면 n은 100인 거고, 우리가 모 정규분포가 200,40의 제곱이니까 표본의 정규분포를 찾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표본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똑같이 200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n분의 시그마 제곱이랑 서로 똑같아야 되니까, 자, 100분의 40의 제곱이다가 됩니다. 40의 제곱은 1600이고, 그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만들어주면 n 200, 평균은 200이고
그 다음에 여기 분산은 16의 제곱이니 1600이니까 나눠주면 4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새끼를 너네가 표본들의 정기분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자,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해서요. 1번에 뭐야 이거 그냥 200이랑 16 적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이걸 이제 표준화 시켜가지고 문제에서 풀어야 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은 이제 표준 정기분포 표를 받았어요. 그쵸? 근데 표준 정기분포 표를 줄 수도 있고, 시험 문제에서는,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정기분포 표를 주지 않고 말로 주기도 해요. 근데 저 말을 보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새끼를 이제 표준화를 시켜줍니다. 표준화를 시켜주면 P 196 빼기 200 나누기 4 크거나 같다, Z가 작거나 같다, 204 빼기 200 나누기 4를 해주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P -1보다 크거나 같고 Z가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데, 이 새끼는 2배를 한 P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죠? 근데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게 3, 4, 1, 3이다라고 얘기했으니 여기다가 3, 4, 1, 3을 대입을 해주면 2 곱하기 0.3413이 정답이 돼요. 학교 선생님이 좀 천사야, 너희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해, 그러면 아마 여기를 이제 0.3 이렇게 간단하게 주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4자리씩이나 안 가게 해주기도 하시니까 학교 선생님한테 애교 많이 부리시고, 학교 선생님한테 저거 좀 쉽게 달라고 해서 숫자 계산을 좀 쉽게 해야겠죠. 자,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핸드크림의 무게는 평균이 50g이고 표준 편차가 16g인 정기분포 딴다고 한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모 정기분포가 나와요. 모 정기분포는 50,16의 제곱이죠. 그죠? 50,16의 제곱. 이건 모 정기분포예요. 근데 여기서 몇 개 뽑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64개를 뽑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표본의 정기분포가 나와야겠지. 50,64분의 16의 제곱이에요. 맞나요? 이거 이제 간단하게 만들어주면은 50,4가 되죠. 4는 2의 제곱이고 50,2의 제곱이다라고 너네가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중간 점검. 50,2의 제곱. 맞았어요. 이 정도 산수는 돼야 돼요. 산수 이 정도로 빠르게 할 줄 알아야지. 자, 그 다음에 평균이 48g 이상 54g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으면 P, X바가 48 이상 54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해라 라는 거고요. 오른쪽에 표준정기분포표를 이용해라 라고 Z에 관한 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걸 표준화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표준화 시켜주면은 P 48-50 나누기 2 크거나 같다, Z로 바뀌죠. 54-50 나누기 2가 됩니다. 그러면 이 새끼는 P -1보다 크거나 같고 Z가 2보다 작거나 같으니 되는데, 이 새끼는 0에서 1 더하기 0에서 2를 해주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가 정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고요. 자, 넘어가면 추정입니다. 추정. 앞에서 선생님이 이제 그 추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간단하게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줬는데요. 다시 한번 똑같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요. 다시 한번 똑같은 예를 들어서 너네가 전 세계에 태어나는 신생아의 몸무게의 평균을 찾고 싶은 거죠. 그죠? 너네가 내고 싶은 통계는 전 세계의 신생아의 몸무게예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내가 아까 뭐라 그랬었냐면, 서울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5명, 제주도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5명, 일본 도쿄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5명, 홋카이도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5명, 러시아의 어디 도시에 5명, 뉴욕 5명, 아프리카 5명,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걸로 만들어낸다 그랬지. 그게 표본이라 그랬어요. 그쵸? 그리고 그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을 추정하죠. 모집단을 추정합니다. 맞아요? 근데 모집단에 있는 모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순간도 태어나고 있는 이 신생아의 몸무게를 측정을 해서 통계를 내는 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실제로 가능하다면 과연 그 값이 니네가 구한 값과 일치할까라는 걸 고민해 봐야죠. 너네들은 가나, 아프리카 가나, 아니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일본 이런 데서 신생아 5명씩 뽑아가지고 몸무게를 가지고 통계를 냈겠지만 그게 과연 진짜 일치하느냐라는 거야. 그렇진 않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차가 있을 거라고.
그치? 그 오차가 있을 텐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신뢰도 95%, 신뢰도 99%가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자, 너네가 내온 이 표본을 너네가 이렇게 표준 정기분포표로 만들었어요. 표본에서의 평균이 있겠죠. 그쵸? 그리고 이 표본을 가지고 너네가 표준 정기분포표를 만들었을 때 과연 실제 모평균 M, 실제로 모평균 M이 여기에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벗어나 있을 것이냐. 그거를 95%의 구간과 99%의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95%의 구간은 이렇게 하는 거야. 실제 표본이 평균이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너네들이 이렇게 발표하는 거죠. 우리가 찾은 건 여기에 있는 이 알파라는 값인데, 알파로부터 어떤 값만큼 빠진 것과 알파로부터 어떤 값만큼 더해진 것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예요 라고 대답해 줄 수 있다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너네가 이제 발표를 할 때, 자, 너네가 뭐 도쿄, 뭐 일본, 뭐 러시아, 뭐 미국 조사를 해가지고 신생아의 몸무게를 조사했는데 2.9kg이 나왔어. 근데 이게 실제로 신생아의 모든 전 세계 몸무게의 평균이 2.9kg가 아닐 거란 말이야. 실제로는 오차가 있겠지. 그러면 너희들은 발표할 때 어떻게 발표하냐면, 이거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쓰는 거예요. 실제로 써요. 근데 발표할 때 어떻게 발표하냐면, 우리가 한 건 2.9kg인데요. 아마 2.5에서부터 3. 지금 내가 4만큼 뺐죠? 4만큼 뺐으니까 3.3 kg 안에 실제로 존재할 확률이 95%예요. 이렇게 발표할 수 있다고. 발표를 하는 것에 니네가 낸 통계에 바람직한 발표는 우리가 이렇게 조사했고 우리가 조사한 건 2.9kg예요. 이건 바람직한 발표가 아니에요. 너네들이 니네가 낸 통계를 발표할 때에는 우리는 이렇게 조사했고 2.9kg이 나왔는데 실제 전 세계의 신생아의 몸무게가 2.9kg이 평균일 확률이 95%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옳은 통계식 발표라는 거지. 그게 바로 얘기하는 게 너네가 뽑은 이 평균이, 너네가 만들어낸 평균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범위에 대해서 들어있을 확률, 실제 몸무게가 만약에 실제로 조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실제 신생아의 몸무게가 너네가 정한 저 범위 안에 들어있을 확률이 95%다라고 하는 이 범위를 정하는 거라고. 알겠어? 야, 근데 봐봐라. 이게 딜레마가 존재해요. 딜레마가 존재하는데, 자, 너네가 2.9kg이다라고 통계를 냈어. 미국, 일본, 한국 조사에서 2.9kg이다라고 통계를 냈어. 근데, 야, 봐봐라. 0kg에서부터 100kg 사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100% 아니냐? 그치. 신생아의 몸무게가 0kg에서 100kg 사이에요 라고 그러면 100%라고. 그치? 신뢰도가 높아졌지. 그러니까 이 들어갈 확률이 높아졌지. 니네가 제시한 구간 안에 실제 전 세계의 몸무게, 전 신생아의 몸무게가 들어갈 확률은 100%라고 오차조차 없어. 하지만 누가 이걸 말 그대로 신뢰합니까? 니넨 믿고 싶니? 인터넷 뉴스에 전 세계 신생아의 몸무게 0에서부터 100kg 안에 100% 있음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 뉴스가 신뢰가 돼요? 아니죠. 신뢰가 되려면 이 범위는 좁아야 돼. 그치? 좁아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그럼 봐봐라. 니네가 조사한 게 2.9kg야. 근데 니네가 2.89kg에서부터 2.91kg 사이에 있을 확률이, 예를 들면 10%예요. 라고 발표를 한다면. 이번에는 폭은 엄청 좁아졌죠. 폭은 엄청 좁아져가지고, 저 정도로면은, 저 정도 안에 들어갈 확률이 있겠구나 하고 확률을 보니까 10%래. 믿고 싶니? 안 믿고 싶지. 그러니까 적정한 선이 필요하다는 거야. 알겠어? 그 적정한 선을 실제로 통계학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날씨나 아니면 이런 거 정도 통계를 낼 때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게 95% 신뢰 구간이랑 99% 신뢰 구간을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적혀 있는 이 1.96이라고 하는 2.58이다라고 하는 이건 상수고.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내가 여기 그린 게 95%다라고 볼게요.
95% 신뢰 구간이 이렇게 됐다라고 해봅시다. 너네가 조사한 알파라고 하는 표본의 평균들이 있는데 그 알파로부터 이 왼쪽으로 이만큼, 오른쪽으로 이만큼. 자, X바라고 이제 할게요. 표본의 평균이니까 얘를 내가 X바라고 얘기할게. 자, 너네가 표본의 평균을 구한 X바의 왼쪽으로 얼만큼, 오른쪽으로 얼만큼 안에 실제 평균이 존재할 확률이 95%다라고 하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5%의 확률로는 벗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 그지? 5%의 확률로는 니네가 조사한 저 구간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고, 그럼 너네들은 당연히 이거 95%에서 이 벗어난 5%까지 잡고 싶으면 그럼 어떻게 당연히 해줘야 돼? 얘를 조금 더 길게 해줘야겠지. 여기서 조금 더 길게 해줘야 된다고.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길게 구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여기가 X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X바로부터 이거보다 조금 더 긴, 뭐 예를 들면 여기에서부터 이거보다 조금 더 긴 여기까지.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 떨어진 거랑 여기서부터 이만큼 떨어진 거 사이에 진짜 몸무게가 들어있을 확률이 99%예요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내가 아까부터 계속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죠. 이만큼 떨어진, 이만큼 떨어진. 그럼 그 이만큼 떨어진이 뭐냐고. 그 이만큼 떨어지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 왼쪽으로 가거나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 오른쪽으로 간 범위예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이 그겁니다. 자, 95%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너네가 찾은 표본 평균 있잖아. 표본 평균 x바로부터 이거 해석합시다. 지금부터 x바로부터 왼쪽으로 1.96 곱하기 표준 편차죠. 1.96 곱하기 표준 편차. 이것도 표준 편차다라고 하는 한글로 그 의미, 이 위치에 들어갈 숫자를 생각해 놓는 게 편해요. 왜냐면 이 뒤에 들어가면 또 제 모양이 바뀌거든. 그래서 1.96 곱하기 표준 편차. 표준 편차의 1.96배만큼 왼쪽으로 간 거에서부터 표본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의 1.96배만큼 오른쪽으로 간 범위 에 진짜 M이 있을 확률, 모집단에 진짜 M이 있을 확률이 95%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58은요 더 커졌죠. 더 커졌어. 상수가 커졌기 때문에 더 넓어진다라는 걸 뜻해. 그래서 2.58 곱하기 표준편차만큼 왼쪽으로 간 것과 2.58 곱하기 표준편차만큼 오른쪽으로 간 것 사이에 더 넓어졌으니까 들어갈 확률은 99%나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너네가 이제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다 보면 뭐 통계와 관련된 인터넷 뉴스를 보면은 이렇게 쭉 보면은 신뢰도 몇 퍼센트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너네들은 눈여겨보지 않았겠지만 통계랑 관련된 인터넷 뉴스를 보면 신뢰도 몇 퍼센트라고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6월에 국회의원 총선거 있잖아. 그치? 그때 한번 봐봐. TV를 보면은 뭐 누구의 지지율이 얼마큼입니다. 막 누구의 지지율이 얼마큼입니다. 뉴스에서 막 발표할 거야. 그치? 그때 그 밑에 보면은 그 신뢰도 몇 퍼센트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걔네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세종에서 어떤 국회의원을 지지하는지 어떤 대통령을 지지하는지 조사할 때 물론 목표 모집단 세종에 사는 사람들을 다 조사하면 좋아요. 그죠?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걔네가 맨날 하는 게 뭐야? 낮에 전화하는 거야. 그지? 낮에 전화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받는 사람들한테 어디 누구 지지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그리고 그게 일정량이 돼. 뭐 한 3,000명 정도 했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지금 세종에 11만 명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3,000명 조사한 걸 가지고 11만 명은 뭐 이런 정향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발표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밑에 신뢰도 몇 퍼센트인지가 나와요. 그게 이제 추정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실제로 그런 조사, 근데 나는 이제 그런 여론조사는 이제 믿지를 않는 게 보통은 이건 이제 현실적인 얘기예요. 수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보통 그 전화가 오는 시간이 낮에 와요. 점심시간 해 떠 있을 때. 그랬을 때 그 전화를 여유롭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집에 있는 사람이라고. 일을 안 하는 사람은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거의 모르는 번호만 받지도 않고.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뭐 TV에서 발표하는 그런 여론조사는 거의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의 여론조사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젊은 층들은 그런 거에 잘 참여를 안 하니까 나는 믿지 않죠. 아무리 신뢰도가 몇 퍼센트라고 하더라도. 자, 개념 체크 보도록 하시면은 표준 편차가 다음 페이지죠. 다음 페이지에 개념 체크 보시면 자, 표준 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6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평균이 31회. 야, 그럼 봐봐라. 표본 평균이 31회. 그러면 우리가 M이 32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고, 표본 평균의 정규분포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표본 평균의 정규분포는 그러면 32, 표준 편차가 4라 그랬으니까 4의 제곱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놈을 아니구나. 크기를 64로 뽑았다 그랬죠? 표준 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64인 표본을 뽑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루트 64분의 4의 제곱이다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고, 너네가 이제 문제를 풀 때 내가 앞에서도 이제 이항분포를 찾아줘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너네가 정규분포를 찾아줘야만 합니다. 찾아줘야만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주고 99%, 95% 신뢰 구간을 찾아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넘어가면은 72번 문제. 대학 수학능력시험 B 영역에 응시한 수험생의 점수는 평균이 M점이고 표준 편차가 15점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자, 여기까지 딱 보세요. 그럼 여기까지는 모집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죠? 수능을 본 모든 학생에 대한 설명이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모 정규분포를 만들 수가 있어요. M,15의 제곱이다라고 모 정규분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을 본 수험생 중에서 2,500명을 이미 추출해서 조사하였더니 라고 얘기했으면 우리가 표본 평균의 정규분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M,2500분의 15의 제곱이다가 바로 표본 평균의 정규분포죠. 그래서 얘를 조금만 더 손봐주면은 M,2500은 50의 제곱이니까 50분의 15의 통째로의 제곱이란 얘기죠. 50분의 15의 통째로의 제곱이란 얘기니까 약분해주면 10분의 3의 제곱이다라고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얘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만들었네요. 아무튼 이거 이렇게 만드세요. 아시겠지? 그렇게 했을 때 평균이 65점이었을 때 모평균, 그러면 여기 M자리에다가 65를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죠. 모평균 M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해놓고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은 표본 평균 65로부터 뺍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니네 앞에서 내가 설명해줄 때 여기 1.96이랑 2.58은 그냥 상수라 그랬죠. 1.96은 95%의 상수고요. 2.58은 99%의 상수인데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긴 하거든. 이거를 외워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를. 그러면은 이걸 외울 필요가 없다면 저 1.96이랑 2.58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생님이 학생 때는 외웠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줘요. 이게 뭐야? 95%일 확률 1.96이라는 거야. 상수를 1.96을 써라. 99%의 확률 2.58이라는 상수를 사용해라 라고 이렇게 준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1번에서 이제 95%의 신뢰 구간 1.96이라는 상수를 사용하면 돼요. 65 곱하기 1.96 곱하기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와야 되죠.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새끼한테 루트를 씌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분의 3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지? 자,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여기는 M. 작거나 같다. 65 플러스 1.96 곱하기 10분의 3.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거지. 표준 편차를 곱해주면 된다. 여기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다시 한번. 모평균이 너네가 구한 평균으로부터 좌우로 이만큼씩 벌어져 있는 구간 안에 들어갈 확률이 95%다라는 그 구간을 받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리고 자 99% 신뢰 구간은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자 99% 신뢰 구간은 여기는 1.96 대신에 2.58만 사용해주면 되죠. 2.58 여기도 2.58 아시겠죠? 그러면 99%의 신뢰 구간이 나와요. 더 벌어지게 되면서 쉽죠? 자 넘어갑니다. 신뢰 구간의 길이입니다. 신뢰 구간의 길이는 신뢰 구간보다 더 쉬워요. 봐봐요. 자 여기가 이제 너네가 찾은 표본 평균 X 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요런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너네가 신뢰 구간을 뭐 몇 퍼센트로 정하든 신뢰 구간 몇 퍼센트에 대한 그 신뢰 구간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쪽에서부터 이쪽 지금 이게 좌우대칭인데 삐꾸같이 나왔네. 좌우대칭이에요. 좌우대칭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99%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사이의 길이만큼
이게 구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신뢰도의 구간은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x바 마이너스 1.99%면 2.58이죠. 풀다 보면 외워져요.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여기는 x바의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다라고 해서 이렇게 구간은 구할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는 실내 구간의 길이를 만약에 구하라고 했다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하라는 건데, 이 새끼는 좌우대칭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의 2배와 같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차이가 얼마가? 요 차이가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이 차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한테 2배를 해준 게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도 99%의 실내 구간의 길이는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한테 2배를 해준 것과 같고요. 95%는 1.91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에 2배를 해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오른쪽으로 얼마나 갔는지의 2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95%냐 99%냐 이건 뭐 더 쉽습니다. 자, 73번 문제 볼게요. 표준편차가 15인 정규모표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여 모평균 신뢰도 95%를 추정할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2 이하가 되도록 하는 표본의 크기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표본의 크기, 뭘 구하라는 문제야? 처음 만났다. n을 구하라는 문제야. 그지? 그 전에는 n은 다 줬는데 이제 n을 구하라는 얘기라고. 근데 문제에서 힌트를 준 게 뭐야? 신뢰 구간의 길이가 2 이하가 되도록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표준편차가 15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정규분포를 찾아보면은 m가 되고 시그마 제곱이다가 되는데, 시그마가 15니까 m,15의 제곱이다가 정규분포입니다. 자,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정규분포를 찾아보면은 이 새끼는 m, 그 다음에 여기 n분의 15의 제곱이 표본 평균의 정규분포죠. 그지? 그러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루트 n분의 15의 제곱, 그러니까 루트 n분의 15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예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2 이하가 되도록, 그리고 95%인데 95%는 1.96 상수를 사용해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2 곱하기 신뢰 구간식을 세워보면 1.96 곱하기 표준편차 루트 n분의 15를 한 게 2 이하가 되는 그 n의 값의 범위를 찾으라는 거고, 양변에 n 곱하고 양변 제곱해주면 돼요. 알겠죠? 그럼 이제 산수가 조금 복잡해지는데 n은 크거나 같다 864.36이 나온대. 그러면은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865개가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는 거고요. 자, 모비율과 표본 비율. 모비율과 표본 비율 하면 이게 마지막일 텐데. 끝나겠구만.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건 모평균과 표본평균 사이의 관계였어요. 맞나요? 모평균과 표본평균 사이의 관계. 지금은 모비율과 표본비율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모평균과 표본평균 사이의 관계와 그냥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똑같아요. 자, 어떻게 이게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 자, 모집단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표본 집단이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일부분을 뽑아와서 표본 집단을 보겠죠. 이렇게. 자, 근데 모집단 안에 보면은, 자, 파란색 점들이 존재하고, 이 파란색 점들 중에 빨간색 점들도 존재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모집단에 있는 전체, 전체 점에 대한 빨간 점의 비율을 알고 싶은 거죠. 전체 점에 대한 빨간 점의 비율. 그러면은 우리는 전체 개수 분의 빨간 점의 개수를 해주면 이게 모집단에서의 빨간 점의 비율이죠. 맞아요? 이걸 우리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소문자 P를 사용할 겁니다. P. 알겠죠? 자, 근데 내가 표본을 뽑아왔어요. 표본을 뽑아오면 지금 이거 그대로 그릴게요. 파란 점이 3개가 있고 빨간 점이 2개가 있네요. 이렇게. 그쵸? 그럼 표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표본에 대한 빨간 점의 비율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맞나요? 표본을 n개를 뽑아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n개 분의 빨간색이 전체 표본에 대한 빨간 점의 비율일 거고 우린 이걸 얘를 모비율이라고 부르고요. 한글로 모비율 그 다음에 표본에서의 비율을 뭐라고 부르냐면 표본 비율이라고 부르고 이거를 기호로 쓸 때는 P 위에 이렇게 니네 그 이모티콘 쓸 때 이렇게 웃는 거 있잖아요. Shift 6 누르면 나오는 거 그쵸? 이걸 이렇게 저 위에다 올려요. 그래서 쟤를 읽을 때 뭐라고 읽냐면은 P 햇이라고 읽습니다. P 햇 모자 썼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P 햇. 자 그러면은 모집단에서의 빨간색의 빨간 점의 비율과 표본 집단에서의 빨간 점의 비율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린 이제 배우겠죠. 그죠? 그 비율을 비교합니다. 전체에서의 비율과 표본에서의 비율.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면은, 자, 모비율이란, 전체 사건에 대한 비율을 고려할 때 사건에 대한 모비율이다라고 부르고 그것을 소문자 P와 같이 나타낸다. 표본 비율이란 거기서 n개를 뽑아왔을 때 그것을 표본 비율이다라고 부르고 그걸 기호로 P햇과 같이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n개를 뽑아온 표본에서의 표본 비율 P햇은 다음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n분의 x, x는 그 사건의 횟수. 알겠죠? 빨간 점의 개수. 그게 이제 n분의 x가 되는 거고 저것을 P햇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밑에 있는 개념 체크를 한번 보도록 하시면 전국의 성인 남녀 500명을 이미 추출해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A 정당을 지지한 사람이 80명이었을 때 A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의 표본 비율을 조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으면 우리가 500명 뽑아왔고 500명 중에 80명이라는 비율로 A 정당을 지지했기 때문에 500분의 80해서 0.16이다라고 하는 표본 비율 P햇을 구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이 P햇으로부터 모비율 P를 추정할 거야. 뒤에 가면.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개념 체크, 개념 6번, 62를 보도록 하시면, 자, 모집단에서 어떤 사건에 대한 모비율이 P일 때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면 표본 비율 P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다음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표본 비율의 평균이다. 내가 앞에서도 조심하라고 했던 게,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표본 비율의 평균, 표본 비율의 분산, 표본 비율의 표준 편차를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P햇은 P와 같아요. VP햇은 N분의 PQ와 같아요. 그리고 시그마 P햇은 N분의 루트 PQ와 같은데 야, 이게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랑 다르냐? 앞에서 배운 거랑 똑같아. 앞에서 우리가 평균은 표본의 평균은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이랑 서로 똑같다 그랬죠. 그죠? 모집단의 평균이랑 똑같으니까 P가 된다. 그쵸? 그 다음에 이 분산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왜 n분의 PQ가 되는지는 여기 밑에 여러분들 책에도 나와 있는 이 증명 과정이 있는데요. VP햇은 이건 이제 쉬우니까 보여줄게. 이건 니네 과정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증명 과정입니다. VP햇은 Vn분의 X인 거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게 이 X의 개수를 제곱을 해가지고 밖으로 뺄 수 있다라고 배웠으니까 N제곱분의 VX가 되는 거고 N제곱분의 1 곱하기 VX가 NPQ잖아. NPQ를 집어넣으면 N분의 PQ가 된다라는 거야. 아시겠지? 그래서 N분의 PQ 분산 그 다음에 걔한테 루트를 씌운 게 표준편차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표본 비율을 가지고도 뭐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되냐면 정기분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겠죠. 정기분포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P, N분의 PQ가 정기분포겠지. 그치? 자, 정기분포 모양이 또 바뀌었네요? 그죠? 정기분포 모양이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정기분포의 모양이 계속 바뀌어요. 하지만 그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평균이고 여긴 분산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의미로 알아두시라 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를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Q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 빼기 P예요. P가 일어날 확률의 반대. 알겠죠? 1 빼기 P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자, 밑에 내려가서 개념 체크 보도록 할게요.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불량률이 10%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에서 100개를 이미 추출할 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봐봐라. 어느 공장, 모집단이잖아. 그치? 모집단에서의 불량률, 모비율이잖아. 그러니까 P가 0.1이란 얘기야. 10%니까 0.1.
생산되는 제품 중에서 100개를 이미 추출할 때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n이 100이란 얘기라고. 그죠? 자, 그랬을 때 피햇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각각 구하시오 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피햇의 평균은 P와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0.1이야. 맞나요? 그 다음에 분산, 피햇의 분산은 n분의 PQ와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n은 100이고요. 100분의 P는 0.1이니까 Q는 0.9겠죠. 그죠? 그래서 이 새끼가 9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피햇은 얘한테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3이다 라고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죠. 왜 틀렸지? 9가 아니네. 0.00009네. 미안해. 0.00009네요. 이런 계산 실수하지 마세요. 0009고요. 얘 루트 씌우면 되니까 0.03이다 라고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이것도. 저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암기를 하시면 된다는 거고, 표본 비율의 분표를 보도록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표본 비율을 가지고도 뭐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냐면, 정규분포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규분포. 그래서 평균 콤마 분산, P 콤마 N분의 PQ를 따른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분산이 N분의 PQ니까 저기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 Z는 루트 PQ분의 Phen-P 막 적혀 있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나도 모르겠고, 여러분들은 이게 Z가 뭐 했을 때 쓰는 기호라 그랬었냐면은, 표준화 했을 때 썼던 기호라 그랬어요. 그죠? 자, 내가 표준화라고 하는 것도 한글로 그 의미를 적어준 적이 있습니다. 변량에다가 빼기 평균 해주고, 나누기 표준 편차 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쵸? 한글로 하면 그 위치에 어떤 문자가 들어가든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표준화 봐봐요. 피햇 이게 뭐야? 그 표본의 평균이잖아. 표본의 비율이잖아. 그치? 피햇 변량이라고. 변량에서 빼기 평균. 변량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이 새끼한테 루트 씌운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 식으로 너네가 뭐를 해준다? 표준화를 해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내려가서 개념 체크 문제 볼게요. 어떤 사건의 모비율이 0.4래. 그러면 P가 0.4라는 거죠. 크기가 600이래. 그러면 N은 600이라는 거야. 내가 지금 문제를 풀 때마다 계속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한글로 준 거 속에서 너네가 알고 있는 기호로 그 숫자를 변환시키고 있어요. 그쵸? 이건 너네가 앞으로도 해야 되는 짓들이고, 그래서 N은 600이란 얘기고, 표본 비율 P햇에 대하여 P햇이 0.4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들은 이걸 표준화 시켜야 됩니다. 표준화. 알겠죠? 자, 그러면 P, Z는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되는 거죠. 0.42 빼기 0.4 나누기, 여기 표준 편차가 와야 되는데, 표준 편차는 일단 분산을 구해서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되죠. 분산은 600분의 0.4 곱하기 0.6입니다. n분의 pq가 분산이니까. 그치? 그러면은 제발 얘도 나처럼 풀었기를. 0.0004예요. 분산이. 그럼 얘한테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가 뭐가 돼요? 0.002가 되죠. 0.02. 이게 표준 편차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뭐 집어넣어야 돼? 0.02 집어넣어야 돼. 아시겠지? 그래서 얘를 계산하게 된다면 P, Z는 크거나 같다 1보다가 나온대요. 근데 뭐가 없어 지금? 표준 정규분포 표가 없어요. 표준 정규분포 표가 없을 때에는 여기 글을 잘 읽어보면 마지막에 이런 걸 힌트로 줘요. 우리는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려고 하는데, 자, 이렇게 표준화를 시켰을 때 여기가 0이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구하고 싶은데, 근데 문제에서 0에서부터 1 사이가 여기가 0.3413이라고 받은 거니까 0.5에서 왼쪽을 빼주면 이 오른쪽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새끼는 0.5 빼기 0.3413만 계산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고요. 들어갈게요. 어느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20%는 걸어서 통학한대요. 그러면 모비율 P가 0.2인 거예요. 임의를 선택한 100명의 고등학생 중, 그러니까 N은 100인 겁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찾아주세요. 통학한 학생의 그 100명의 학생 중에서 16% 이상 30% 이하일 확률을 오른쪽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으면, 우리가 모비율의 정규분포를 만들어 볼게요. 모비율의 정규분포.
평균, 0.2죠. 여기는 0.2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다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했죠. 20%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저기를 찾아야 돼. PQ. 0.2 곱하기 0.8. 이 모비율의 전기분포입니다. 그쵸? 우리가 표본을 100개를 뽑을 건데 그 표본 100개의 전기분포도 만들어보면 표본 비율의 전기분포를 만들어보면 0.2, 100분의 0.2 곱하기 0.8이 되겠죠. 그럼 요거 계산해가지고 간단하게 만들면 0.2, 0.04의 제곱이다라고 만들어낼 수가 있답니다. 이게 이제 표본 비율의 전기분포예요. 얘를 보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문제에서는 그 100명의 학생의 비율이 16% 이상 30% 이하로 걸어다니는 학생이 있을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P햇이에요. P햇이 0.16 이상이고 0.3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라는 거고 오른쪽에 보면은 전기분포, 표준 전기분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끼를 표준화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P 0.16 빼기 0.2 나누기 여기 0.04죠. 표준 편차 0.04 크거나 같다. P햇 작거나 같다. 0.3 빼기 0.2 나누기 0.04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은 P 마일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왜 P햇이니? 표준화 시켜줬으면 Z죠. Z가 작거나 같다 2.5보다 1 확률이 되고요. 얘는 0에서 1까지와 0에서 2.5까지를 더해주면 되니까 이 새끼랑 이 새끼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어렵지 않죠? 한 개도 안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모비율의 추정입니다. 추정. 자, 우리는 이제 뭐도 하기 시작해요? 추정까지 하기 시작하는데 추정도 똑같습니다. 추정도 1.96 곱하기 표준편차 1.96 곱하기 표준편차인 건 똑같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또 99%는 2.58 곱하기 표준편차 2.58 곱하기 표준편차인 거랑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실내 구간이랑 모평균의 실내 구간과 모비율의 실내 구간에 여기 이 위치에 오는 게 표준편차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두고 계세요. 그럼 뒤에 가서 뭐 하겠어? 실내 구간의 길이까지 하겠지. 그지? 순서가 똑같단 말이죠. 자, 개념 체크 보도록 할게요. 어느 모집단에서 크기가 6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n은 600인 거고 표본 비율이 0.4다 라고 했으면 P햇이 0.4인 건데 이것은 P와 같을 거고 그 다음에 모비율 P의 신뢰도 99%와 95%의 신뢰 구간을 각각 구하시오 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Q햇도 구해줘야 되거든. P햇과 Q햇은 더해서 1이 되니까 Q햇은 0.6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얘를 가지고 이제 95%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95%는 지금 P햇이 0.4니까 0.4에서부터 왼쪽으로 95%는 1.96이라는 상수를 사용하라 그랬으니까 1.96 곱하기 루트 600분의 P햇 Q햇이니까 0.4 곱하기 0.6 해주면 됩니다. 크거나 같다. 실제 P가 있을 확률이 0.4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600분의 0.4 곱하기 0.6보다. 이것만 이제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단순 계산의 문제죠. 지금 루트 잘못 씌웠죠? 루트를 전체 다 씌워야지 분산이죠. 이렇게.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뭐 단순 계산입니다. 이렇게만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 99%는 여기는 이 1.96 대신에 99%는 2.58 사용하라 그랬으니까 2.58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자, 넘어갑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 또한 똑같습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 또한 그 오른쪽으로 가는 또는 왼쪽으로 가는 그만큼의 곱하기 2, 그만큼의 곱하기 2를 하면 된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아시겠지? 자, 밑에 있는 개념 체크 문제 보도록 할게요. 어느 모집단에서 크기가 1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그러니까 n은 100이란 얘기죠. 표본 비율이 0.8일 때 P햇은 0.8이란 얘기죠. 그때 모비율 P의 신뢰도 95%, 99% 신뢰 구간을 각각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으면 자, 전기분포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전기분포는 0.8가 되는 거고 100분의 0.8 곱하기 0.2가 전기분포가 되는 거죠. 그쵸?
평균 콤마 분산. 평균 콤마 분산. 그때 95%는 1.96이라는 상수를 사용하라 했으니까 2 곱하기 1.96 곱하기 얘한테 루트를 씌운 게 표준 편차니까 루트 100분의 0.8 곱하기 0.2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95%고, 그 다음에 99%를 구해라 라고 얘기했으면 요 자리에 2.58만, 99%는 2.58이니까 이거 항상 확인하세요. 가끔 선생님들이 니네 이제 쉽게 주려고 여기를 2다라고 주기도 해요. 이렇게 그러면 개땡큐죠. 그죠? 여기를 뭐 3이다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그럼 뭐 개땡큐죠. 자, 대표 유형 75번 문제 볼게요.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20세 이상 남녀 900명을 조사하여 N은 900이고요. 세교육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했더니 찬성이 64, 반대가 12, 무응답이 24. 이때 세교육 정책에 찬성하는 이야. 문제에서 원하는 사건은 바로 찬성이라고. 찬성. 그러면 봐봐라. P햇이 0.64인 거고 Q햇은 0.36인 거야. 이거 두 개가 Q햇이라고. 반대와 무응답을 Q햇이라고 봐야 돼요. 왜? 우리는 찬성하는 것만 P라고 하기로 한 거잖아. 그치? 찬성하는 것만 P라고 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찬성이 아니면 다 찬성의 반대야. 알겠지? 그래서 반대와 무응답을 둘 다를 Q햇이라고 쳐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때 이 녀석의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과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으면, 자, P는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요. 0.64에서 빼기 95%인데 95%는 1.96으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1.96 곱하기 루트 표준 편차죠. 900분의 실화냐? 0.64 곱하기 0.36. 시험 보러 가서 이거 나오면 진짜 와, 열불 터지겠다. 그지? 내가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와, 시험 문제에서 0.64 곱하기 0.36 나오면 이제 토 나오겠다. 그지? 힘내세요. 자, 그 다음에는 0.64에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900분의 0.64 곱하기 0.36이다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뭐 네, 힘을 내셔야죠. 힘내야지 뭐 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너네가 이제 이걸 풀어야겠죠. 뭐 방법이야, 뭐 꼼수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0.64는 0.8의 제곱이고 0.8의 제곱 곱하기 0.6의 제곱이잖아.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얘는 0.64 68 48 48의 제곱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9를 어떻게든 만들어내가지고 이 새끼랑 약분을 해야 되는 거죠. 9를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된다고. 9를 어떻게 만들어낼까? 얘를 0.2의 제곱 곱하기 0.4의 제곱 곱하기 0.2의 제곱 곱하기 0.3의 제곱이다라고 생각한다면 9가 만들어지나? 안 만들어지네. 여긴 다 9. 그죠? 그래서 이 새끼랑 먼저 이 새끼 후딱 약분해버리고 마는 게 최고예요. 그러면은 얘가 또 0.4의 제곱이 되잖아. 0.4의 제곱 곱하기 0.4의 제곱. 그러면은 0.16의 제곱이 되는 거고, 제곱 루트 벗기면 0.16 되는 거고, 이렇게 계산하는 게 그나마 밑에 있는 분모랑 약분할 수 있는 숫자를 어떻게든 저 소수 속에서 만들어내는 게, 실제로 0.64랑 0.36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약분이 가능한 어떤 숫자든 간에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게 니네가 계산할 때 조금 더 쉬운 방법일 거예요. 알겠죠?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은 이게 95%의 신뢰 구간이 몇이 나오냐, 0.60864보다 크거나 같고 0.67136보다 작거나 같다. 시험 문제 이런 거 안 나올 것 같지? 나온다고. 그러니까 계산 실수하지 마세요. 그럼 시험 보다가 욕한다. 이렇게 욕하면서 막 문제 풀 거라고. 그러니까 계산 실수 절대 조심하도록 하시고, 조금 더 팁을 주자면 이제 내가 여기 계산했던 것처럼 여기 위에 있는 소수를 밑에 있는 분수랑 약분시킬 수 있는 거를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약분시켜서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면 제곱 루트가 깔끔하게 벗겨지는 걸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도 이제 0.16의 제곱이 나왔잖아. 그럼 제곱 루트가 깔끔하게 벗겨진다고.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내 구간의 길이는 이 새끼한테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죠.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900분의 0.64 곱하기 0.36을 계산해주면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주면 진도 끝!